그리고 합시다. 공부 좀 힘들 텐데 조금만 힘냅시다. 오늘 그리고 첫 주라 따로 클리닉도 없고 하니까 최대한 테스트도 없고 하니까 조금 일찍 일할 테니까요. 조금만 힘내가지고 마무리합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전도. 이 전도는 말 그대로 이 자극 이동하는 것인데, 자극을 인지하는 것들을 흥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흥분의 이동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자, 이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뉴런 내에서 이동해야 됩니다. 뉴런 내에서 이동을 해줘야 돼. 다시 뉴런 내에서 이동을 한다. 이걸 전도라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뉴런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한 4개 정도로 나눠볼까요? 전혀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 한 4단락으로 쪼개봅시다. 그치? 그리고 여기 다 그냥 축삭이라고 할게요. 말의 집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말의 집 없다라고 가정할게. 자, 여기 1, 2, 3, 4번이 있다라고 할 때 제가 2번에 자극을 줘볼게요. 그럼 여기 자극을 받으면 말의 집 아니에요. 말의 집에는 자극 줘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말의 집은 절연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자극받으면 뭐가 돼요? 탈분급이 되죠. 이해됐어? 그럼 나머지는 자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 무슨 상태일까? 그렇죠. 뭐 비밀이야. 뭐 전이로 따지면 휴지되는 상태. 그지? 그럼 탈분극이 되면 여기로 뭐가 들어간 거야? 이 두 번째 칸은. 그렇지. Na 플러스가 들어온 거죠. Na 플러스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Na 플러스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져요. 봐봐. 여기 A, B, C, D라고 할게. 자, B에 Na 플러스가 들어왔지? 그게 퍼져. 어디로 가? 1과 3으로 가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이 분극이었던 곳이 탈분극이 돼요. 자, N은 뭐가 될까요? 탈분극 다음에 뭐가 올까? 재분극이 된단 말이에요. N은요. 다시 탈분극이 되지.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분극이 뭐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도 방향만 보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 그럼 이 다음에 해볼까요? 자, A는요 탈분극이었으니까 이 다음에 뭐가 돼? 재분극. 여기는요? 분극. 여기는? 다시 재분극이 되고 여기는? 이제 와서 탈분극.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거야. 봐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이 축삭의 중간에 자극을 주게 된다면 양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전도랑 비교해서 볼만할 게 뭐냐면 전다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뉴런 간의 이동이에요. 근데 꼭 뉴런은 아니어도 되고요. 감각기에서 뉴런으로 넘어오는 상황, 그리고 뉴런에서 반응기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 뉴런 내가 아니면 돼. 뉴런을 넘나들어야 돼. 네. 자, 간단하게 그림만 한번 보면 귀찮다고 이제 대충 그려. 여기다가 자극을 한번 줘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양옆으로 퍼진다고 했잖아. 이건 뭐라고 그랬어? 전도라고 했지. 그럼 여기 끝에 여기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 축삭? 말단. 여기 도달한 자극이 여기로 건너가는 게 있지. 이게 뭐예요? 전달인가요? 어려운 거 없죠? 그걸 전달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달을 들리려면 우리 뉴런 2개가 최소한 필요하겠지. 조금 그려볼게요. 일단 이말이 집으로 합시다. 귀찮은데. 말이 집도 있고 이말이 집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이말이 집으로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축삭 말단이죠? 실제로는 여기 끝이 닫혀 있겠지. 여기가 축삭 말단이야. 축삭 말단. 자, 그리고 여기에 다음 가지 돌기가 또 필요하겠죠. 다음 뉴런에. 그치? 뒤로 또 뭐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제가 자극을 줘볼게요. 여기다가 자극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 뉴런 내에서는 사실 뭐 방향에 따른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축삭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좀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저 축삭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길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도 넘어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연결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비슷한 말로 신경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신경절이든 시냅스든 일단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시냅스가 있어.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축상 말단이잖아요. 축상 말단에 보면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 작은 주머니 한자로 좀 해볼까요? 작다가 뭡니까? 소, 주머니, 포, 소포에 시냅스에 있는 소포야. 그래서 얘를 시냅스 소포라고 불러. 근데 이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막 있거든. 이런 알갱이들이 있거든. 자, 이게 신호물질이에요. 근데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로요.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이 시냅스 소포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융합해. 이렇게 융합해요. 축삭돌기의 세포막과 융합해버립니다. 끝에 착 하고 붙어버려.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융합하게 된다. 여기 안에 있는 애들 그냥 색깔도 좀 칠해. 그럼 여기 이 안에 있던 애들이 슝 하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글로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이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해야 합니다. 축삭 말단에 자극이 도달한다. 그리고 뭐 흥분이 도달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축상 말단의 연결 부인 시냅스의 이 주머니,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에 융합합니다. 세포가 세포막에 융합합니다. 그럼 내부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유출됩니다. 기존의 뉴런에서 유출됩니다. 네? 기존의 뉴런에서 유출됩니다. 그 애 목표가 뭐냐면 다음 뉴런을 탈분극시키는 거야. 탈분극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자극을 줘야지. 근데 애가 외부에서 온 자극처럼 줄 수는 없어요. 그냥 화학물질이거든요. 이걸 이 막단백질 입장에 좀 생각해볼까요? 뭐가 열려야 돼요? 나트륨 통로가 툭 하고 열려버려야지. 애가 나트륨 통로를 열어버려. 다음 이 가지돌기 쪽에 여기에 나트륨 통로들이 있을까?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막단백질이니까 이게 다 막이야. 끝부분이 여기저기 다 있어. 그래서 유출돼가지고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에 있는 Na 플러스 통로를 열어버립니다. 여기 뚜껑을 뚝 따버리는 거야, 애가. 그럼 Na 플러스가 열렸네요, 통로가. 네, 그럼 Na 플러스 우리 아까 어디 많다고 했어? Na 플러스 어디 많다고 했어? 세포 밖에 많고, 세포 밖에 어디야? 그럼 여기야. 여기 그냥 막 있는 거야. 여기 막 있는 거야. 어디서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세포 밖에 많다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K 플러스도 있긴 합니다. 안쪽보다 적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통로가 열려버렸다며.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여기로 슝 들어가지. 그러면 네 번째로 다음 뉴런에 Na 플러스가 유입되면 탈분극이 일어나줘야 돼. 다음 뉴런이 탈분극돼야죠. 이걸 전달이라고 불러요. 전달. 여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유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애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얘는 주변에 가가지고 가지돌기에서 나트륨 통로만 딱 따준다고.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요새는 그럴 일이 없네. 갈수록 시대가 좋아지니까 이 상황을 비유하기도 힘들어. 옛날에는 집을 다 이제 열쇠로 열고 다니잖아요. 요새도 열쇠 쓰는 게 있긴 하죠. 근데 거의 워낙 전자식이니까. 나 같은 경우 이제는 안 쓰니까 비밀을 밝힐 수 있겠어. 집 옆에 화분이 이렇게 있어. 그 옆에 택배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맨날 열쇠를 뒀단 말이야. 부모님 집에 안 계시면 열고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종종 열쇠가 없거나 부러진 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열쇠공 아저씨를 이제 불러보는 거야. 열쇠공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해 친구는 열어주겠지. 그 아저씨가 들어옵니까? 왜 들어와? 물론 뭐 잠깐 무한장하러 들어오실 수 있지만 집주인처럼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잖아. 들어가는 건 나죠. 신경 전달 물질을 열쇠공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됐나? 이 아저씨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심하게 내보면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서 풀면 생명과학은 특히 좀 다른 파트들하고 연관지어서 풀면요 크게 생각해서 풀면 연관지기도 편하고 헷갈릴 일이 없어요. A 역할이 뭐라고? 나트륨 통로를 어떻게 해버려? 열어버려.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요 자꾸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해볼까? 뭐 하냐면요 온 집안 문들 다 따고 다녀.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겠지 이 아저씨는. 왜 역할이 뭐예요? 그냥 나트륨 통로를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 뉴런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갑자기 따버려. 근데 여기로는 신호 전달할 일이 없거든 지금. 여기 뉴런이 또 있으면 또 따버려요.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를 갑자기 다 따고 다녀.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그럼 이 아저씨는 문 땄으면 뭐 해야 되냐면 퇴근하셔야 돼. 동네 돌아다니면 안 돼. 나트륨 통로 열잖아. 애는 뭐 하냐면 작용한 후에 보통 분해되는 거야. 그래야지. 놔두면 안 되지. 작용한 후에 분해돼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 그럼 점차 몸에서 신경전달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겠지. 시도 때도 없이 열려있잖아. 몸에서 그걸 더 이상 자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요 내용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럼 뒤에 130페이지 한번 볼게요. 130페이지 한번 보면은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를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몸에서 이런 거 일어날 필요 없어요. 여기 뚜껑 열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여기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Na 플러스 통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여기 열쇠를 꽂으면 이게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좀 좁으니까요.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에 애랑 딱 이렇게 아귀가 맞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물질을 몸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버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꽂히잖아? 안 빠져. 안 빠져. 그럼 우리 집 문이요 안 잠겨. 계속 열려 있어. 이 통로를 계속 열어. 원래는 이게 열고 떨어져서 분해된다고 했잖아. 안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몸에서 계속 자극을 받은 상태로 인지하잖아? 이걸 각성제라고 그래. 각성제. 뭐 있어요? 뭐 있어? 그치 카페인 요런 애들. 그래서 카페인 같은 애들 있다. 자 또 누가 있냐면요 비슷한데 여기를 뭐 해놓냐면 아구가 얼추 맞는데요 꽉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부러진 열쇠를 넣어놔버려. 그러면 정상적인 열쇠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 문 열어요 못 열어요? 일부러 못 열게 하는 거야. 일부러 자극의 이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몸이 차분해지고 이런 애들 안정제, 각성제 반대 역할을 하는 거. 사실 이 방법은 조금 다양해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뭐 술 이런 것들. 술 먹으면 이제 사고가 잘 안 되죠. 자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안정제 저 아저씨가 술 먹고 미쳐 날뛰던데 술 각성제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몸에서 정상적인 사고 회로를 막는 거예요. 사고도 신호 전달 체계니까. 이제 그런 게 있구나. 프로작, 졸피제, 프로포폴 이런 어떤 수면제 이런 것들도 진정제로 취급을 한다. 여기 이상한 신호를 주는 걸 환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경계 약물들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겠다. 몸에 결국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되죠? 그림에 딱 하나만 추가하고요.
끝이에요. 자, 여기 뭐 추가하냐면 이렇게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거 뭐라 그랬어? 전도라고 그랬지. 자, 전도는 양쪽으로 가능해요. 근데 전달의 과정을 보면 일단 어디부터 시작이야? 축삭 말단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전달 가능하지. 근데 만약 여기서 자극이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자극이 이렇게 가는 건 되죠. 그치? 근데 이렇게 넘어오는 건 될까? 안 되죠. 여기 축삭 말단이 없는데 시냅스 속도가 없는데 어떻게 넘겨? 그치? 그래서 전달은 방향의 제약을 받고요. 우리 전도는 방향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필러 단원 한다고 했는데 별로 안 어렵지 않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나? 아니야? 깜빡이야? 괜찮습니다. 어려운 단원이니까요. 여기까지만 깔려도 괜찮아. 집 가서 복습 좀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들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 지워도 되니? 자, 그러면 우리 막전이 계산문항을 가요. 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이 많이 없어요. 시험에 100% 나오거든요. 여기서 변별력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지도 않은 풀이 방법을 더 막전에 관련된 계산 문항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우리 공식 하나. 자. 요런 통로를 하나 넣어볼까요? 통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38이라고 생각하세요. 8입니다. 자,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자극을 줄 거야. 자, 자극을, 자, 이 문제들은요,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자극을 주는 순간부터 타이머를 탁 키는 거야. 타이머를 탁 키는 거야. 자, 타이머 시간 좀 정해 놓을게요. 한 7초 정도라고 정해 놔볼까요? 자, 7초 후에 나는 막전이가 궁금해. 그래서 자극을 주고 7초 후에 막전이. 근데 어디가 궁금하냐면, 여기가 궁금해. 여기가 측정 지점이야.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여기 자극 주고 몇 초 지났다고? 7초 지났다고. 근데 이 자극을 여기 애가 받은 지 7초 지났을까? 그건 아니지. 왜 여기다가 준 자극이 여기까지 뭐 해야 돼? 그치,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거를 한 가정을 해볼까? 몇 초라고 해볼까? 4초? 괜찮아요? 자, 그럼 실제로 애가 자극 받은 지는 몇 초 지났어? 3초 지난 거지. 자, 실제 막전이 변화 시간 안 적어도 돼. 다 정리해줄게. 막전이 변화 시간은 몇 초가 된다? 3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시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총 측정 시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극 주고 나서 총 측정 시간은 뭐와 같냐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더해 놓는다고. 뭐를? 막전이가 뭐한 시간? 변화한 시간을 더해 놓는다.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 측정 시간을 자극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것도 그냥 영어로 하자. 요 이동 시간 도달 시간이라고 보통 그래요. 똑같은데? 뭐였어? 상관없어. 자, 자극 지점에서부터 측정하고 싶은 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실제로 그 지점에 자극이 도달하고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막전이가 변하는 말이야. 7초 후에 측정했는데 이동하는 데만 4초 걸렸어? 그럼 자극 받은 지 실제로 3초 지났죠? 그 3초 동안 막전이가 변한다. 그죠? 그러면 이 용어, 이 각 요소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 도달 시간을 먼저 따져. 이거 별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자동차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어떻게 구할 거야?
나중 시간에서 출발 시간 간격을 체크해. 시간 간격은 모른다고요. 그냥 구한다고요. 별 이야기 아니고 우리 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구한다. 시간은 어떻게 구해? 숙력분해 거리 이렇게 구한다. 도달 시간은 숙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다. 됐나?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은 뭐냐면 우리 아까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더라. 자, 야가 막전이 뭐야? 실제 전이니까 여기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야. 막전이가 변화 시간.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 그래프의 x 값이야. 이건 그래프의 x 값.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제일 높은 거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나? 플러스 30이죠. 여기가 4ms라고 해볼까요? 근데 문제에서 이 지점에 측정 지점에 막전이가 플러스 30이었대. y값이 플러스 30이래요. 그럼 그래프 x값은 얼마로 고정돼? 4로 고정이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프의 막전위로 추론하는 거야.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뭔가 풀이 방법이 좀 다르다고 느낄 겁니다. 잘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잘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로 바로 먼저 제일 간단한 난이도부터 한번 보자. 오늘은 어려운 것들은 안 할 거예요. 최대한 좀 기본 난이도 위주로. 여러분 또 쫄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민마리즘 뉴런을 하나 봅시다. 여기 간격도 일정하게 둘게요. 자, 여기를 D1 지점, D2 지점, D3 지점, 여기 D4 지점 이렇게 간격도 일정하게. 되니? 자, 다현아, 이 중에서 하나 좀 건들고 싶거든요. 제가 어디 건들면 좋을까? 너가 원하는 지점이 하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괜찮아. D1, D2, D3, D4 아무데나. 너가 다현이지? 미안해. 이름이 헷갈려. 다현아 어디? 자, D2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극을 줄게. 자, 그리고 이 간격은 모두 2cm로 통일할게요. 이거는 예시랑 같이 보는 게 좀 편할 거라 한 칸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D5 여기로 2cm 한 칸만 더 할게요. 됐지? 그리고 뉴런은 하나라고 할게요. 뉴런은 하나다. 자, 그리고 이 뉴런의 이동 속도를 좀 정해드릴게요. 2cm per millisecond라고 할게요. 그리고 총 측정 시간을 정해드립니다. 좋습니다. 4ms 1대 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저는 모든 지점을 다 측정할 거예요. 4초 딱 끝나고 모든 지점의 막전위를 다 측정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프도 하나 드릴게요. 그래프 막전위. 이 그래프는 문제마다 다르거든요. x, y 값이 다르니까 문제마다 다 따로 보셔야 돼요. 여기 3, 마이너스 80이라고. 그리고 여기 2, 플러스 30.
점들은 문제에서 다 줄 겁니다. 볼게요. D 원지점부터 전혀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여러분 모든 지점에 대해서 총 측정 시간을 얼마로 놓는다고 했어요? 4로 놓는다고 했지. 여러분 총 측정 시간은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 일어난 시간. 그치? 자, 이거 빨리 외워야 돼. 총 측정 시간은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 일어난 시간. 총 측정 시간은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 일어난 시간. 자, 그럼 D1 지점은 언제 측정한다고 했냐면 4초 후에는 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와야 될 게 뭐예요? 도달 시간입니다. 도달 시간. 그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동 속도 얼마라고요? 2cm/ms래. 자, 그리고 자극 지점으로부터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도 얼마야? 2cm지. 그럼 속력분의 거리 자리에 2분의 2가 올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도달 시간 몇 초야? 1초. 아, 여기다가 자극 줬더니 여기까지 가는 데만 1초 걸렸대. 그럼 실제로 D1이 자극 가는지는 몇 초 지난 거야? 3초. 그동안 막전이가 뭐 한다고? 변화한다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막전이가 3초 변하면 막전이 값이 얼마인지가 나온다고. 그럼 더하기 원래는 여기 네모 값이 오는 거야. 이거를 찾는 거지. 얼마? 3 막전이 변화 시간. 저 순서 지켜서 할게요. 순서 바꿔도 돼요, 여러분이. 바꿔도 되는데 예, 순서 똑같이 할게요.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프의 x값이에요. 그래프 x값. 여기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 x값을 알고 있으니까 뭘 알 수 있어? 점이 있다면 y값. 근데 y값이 뭐예요? 그냥 막전인 거지. 그럼 막전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80인 거야. 아,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자, 그 다음 D2 지점 볼게요. D2 지점. D2 지점. 자, 얘는 똑같죠. 자, D2도 총 측정 시간은 고정값이에요. 그냥 이거 여기다 자극 주고 전부 다 몇 초 후에 측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총 측정 시간 4라고 일 거 아니야. 도달 시간 더하기 막전 일어난 시간. 자, D2에 자극을 줬는데 D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냐를 물어본 거야. 그럼 도달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 여기 이때의 거리는 자극 지점과 측정 지점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자극 어디다가 줬어? D2에다가 줬지. 그럼 측정 지점도 D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0이죠.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가 없지. 왜? 애초에 자극을 어디다 줬으니까? D2에다가 줬으니까. 그럼 여기는 도달 시간이 얼마 가야 돼? 0. 그리고 플러스 뭐가 오는 거야? 네모가 오겠지. 그럼 네모 자리에 4가 이렇게 왔겠지. 우리 조금만 이 업그레이드 살짝만 해볼게요. 우리 종착지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요. 이걸 점을 찍으면 돼. 4면은 여기보다 조금 뒤겠지. 여기가 D2인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가 D2인 겁니다. D2. D1 어딘지 보여요? 여기 있겠죠? x값 3은 여기가 D1. 되니? D3도 하는 거네. D3. 총 측정 시간 얼마? 4는 도달 시간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1초면 간단 말이야. 거리이고 속력이니까 1 플러스 네모칸 이렇게 하겠지. 그럼 네모칸의 우수자는 얼마? 3. 그럼 이 3이 막전이 변화시의 그래프의 x값이야. 그럼 y좌표를 점 찍으면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럼 막전이 값은 얼마예요? 그치, 마이너스 80. 막전이 변화 시간은 3이고 막전이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에 점 찍혔을 테니까. 조금 지루할 텐데 해보자. 다들 잘한다. 자, D4는요 총 측정 시간 4입니다. D4까지 도달 시간 얼마일까? D2에서 D4까지 이렇게 보자. 이렇게 2초죠. 거리 4고 속력 2네. 4cm 거리를 2의 속력으로 가려면 2초가 필요하겠네. 2 플러스 네모 이렇게 하세요. 이 네모는 얼마일까? 2죠. 그럼 2 컴마 얼마인지 보면 되지. 얼마예요? 39.
D5까지 하면 정리되겠죠. D5는 4는 그렇지 3초 더하기 네모인데 야가 1이 올 거란 말이야. 이게 막장이 변화 시간이라고. 그러면 점만 찍어보면 여기가 D4고요. D3도 점 안 찍었네. 3, 여기 D1, D3. 여기가 D5 이렇게. 됐어? 여기 있대.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뉴런 몇 개만 썼어요? 몇 개만 썼니? 뉴런? 한 개만 썼죠? 뉴런 하나밖에 없어. 뉴런 하나? 뉴런 하나야. 자, 그럼 이런 유형은요. 뉴런이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뉴런 내 하나의 뉴런 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뉴런이 하나예요. 뉴런을 그냥 어떤 도로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 도로의 상태가 다 똑같아. 그럼 거기 지나가는 자동차의 속력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자, 이 말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걸 변수에다가 이해를 해봅시다. 총 측정 시간 속력분의 거리 플러스 막전이 변하시거든. 근데 속력은 영향 줘 안 줘? 안 준다는 거지. 일정하니까 물론 계산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럼 속력이 안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거리가 중요하지. 속력이 일정해. 이때 자극 지점과 멀수록 이어도 되고 가까울수록 이어도 돼. 가까울수록 뭐라? 가까울수록. 조금 더 외우긴 좋을까요? 상관없어. 자, 자극 지점과 가깝다고 하는 건 거리가 작아졌다. 도달 시간이 작아졌다라는 거죠. 도달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야. 내가 움직일 건데 조금만 움직일 거야. 그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고? 적다고. 그럼 도달 시간이 줄어든다. 그럼 볼까요? 도달 시간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건 총측정 시간 어차피 일정하니까 봐봐. x는 y 플러스 z의 경우에서 x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y 값이 작아지면 z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 그냥 줄여서 막변시라고 할게. 이 값이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의 점이 오른쪽에 찍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막전이 변화 시간 이 그래프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막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프에 점 찍고 막 이런 거 여러분이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거리 한번 볼게요. 거리는 자극 지점과의 거리예요. 자, 제일 가까운 놈 누구니? D2. 자, 저 그림만 봐. 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D2가 제일 짧죠? 그 다음은요? D1과 D3인데 같지. 다음 D4. 다 조금 더 멀고. 그 다음 D5지. 자, 그럼 자지점에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 짧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 길다고 했지. 이 말은 그래프의 점이 어디에 찍혀야 된다고? 오른쪽에 즉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오른쪽에 찍혀야 돼? D2가 오른쪽에 찍혀야 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이 긴 거야. 그럼 이때 그래프의 x 좌표는 D2, D1 그리고 D3와 같고 D4가 작고 D5가 가장 작다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누가 제일 오른쪽에 찍혔죠? D2. 다시 D1과 D3는 그 다음이고 심지어 좌표 같다도 나오죠. 그 다음에 D4가 살짝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D5가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정보가 다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들을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뭐 할 거냐면 두 개의 뉴런을 좀 섞어봐요. 두 개의 뉴런에 동일 지점에 자극을 줄게요. 동일 지점에 자극을 줄게요.
개만 할까요? 많은 머리 아프잖아, 그지?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자, 이게 D1, D2.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단어 나오면 물론 유형을 접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갈수록 이런 걸 많이 접할 테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잘하고 싶으면 그냥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푸세요. 그게 더 훨씬 많이 돼요. 자, 이거 뉴런 A라고 해요. 뉴런 A. 그래서 근데 뉴런 B도 똑같이 줄게요. 여기 D1, D2, D3 다 똑같이 줄게요. 했죠? 자, 이제 A는 이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A는 1이라고 할게요. 1. 자, B는 전도하는 속도가 2라고 해요. 됐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자극은 둘 다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자극. 간격. 간격 그냥 1cm 할까요? 여기도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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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가정해볼게. 자, 이때 자극을 주고 나서 총 측정 시간. 문제에서 보통 자극을 주고 나서 몇 초에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총 측정 시간입니다. 사라고 하자. 3만 할게요. 그냥 3만 할게요. 3mm 할게요. 그래프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려줘요. 여기가 3, 2, 1 3이라고 합시다. 3, 마이너스 80. 아까랑 똑같이 하자. 그냥 2, 30. 여기 1,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이라고 했네. 뭐 어때? 자. 됐죠? 자, A의 D 총 측정 시간 3이죠. 근데 D1은 꽤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 중요한 지점이냐면 자극 지점이에요. 자극 지점은 사실 속도랑 상관이 없어. 봐봐. 자극 지점은요. 거리가 얼마인 지점이야? 0인 지점이야. 그러니까 분모랑 상관없이 도달 시간이 무조건 얼마예요? 0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 자극 줬으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0초겠지. 이미 여기 도착을 해 있는 건데. 0 플러스 네모의 구조였을까? 그럼 네모 자리에 뭐가 왔어요? 3이어서 거기 뭐만 읽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80 읽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자, A의 D2도 볼까요? 3은 이렇게 되잖아. 3은. 그죠? 자, A만 보세요. A만. 자, 근데 D2까지 1cm죠? 그럼 도달하는데 몇 초 걸려? D2? 전도 속도 1이야. 몇 초 걸려? 1초 걸리겠지. 손아프네 거리. 더하기 네모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네모 자리에 2인 거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막자니까 얼마라고? 플러스 30일 거야. 제일 기본 유형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 D3도 한번 살펴볼게. 3은 이렇게 왔어요. 총측정 시간 똑같은데 도달 시간 2 플러스 네모 자리에
여기 올 거 마이너스 60 됐지? 우리 점만 한번 찍어볼래? A는 되게 정직하게 찍히지. 처음이니까 숫자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A의 D1이야. 자 다시 여기가 D2 2 여기가 A의 D2입니다. 자 여기 A의 D3 A의 D3. 자 B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적용 한번 해봅시다. B 안 보면 이거 뉴런 몇 개예요 어차피. B 안 보면 뉴런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하나의 뉴런 내에서 자극 지점과 가까울수록 점이 오른쪽에 지켜야 된다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이 짧아지니까 짧아지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다시 누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 D1이 오른쪽에 있어요. A에서 이때 X 좌표는 D1, D2, D3 해야 돼. 당연히 X 좌표. 이 X는 그래프 X 값이야. 점이 오른쪽에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B도 모르긴 몰라도 누가 제일 오른쪽에 지켜야 돼? B도 무슨 점이? D1이 제일 오른쪽에 지켜야지. 그거 하는 거야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럼 B의 D1도 우리 기록은 해봐야지. B의 D1 한번 볼까? 3은 0 플러스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80. 왜? B도요 어쨌든 D1까지는 도달 시간이 0입니다. 왜? D1은 무슨 지점? 자극 지점. 그렇죠, 자극 지점. 요거 A의 D1이기도 하지만 B의 D1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거 좌표 찍는 거 연습해야 돼. 선생님 이 정도는 안 찍고도 할 수 있는. 아니야 얘들아 이게 너무 기초 문제예요. 기초부터 좀 잘 잡아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 할 수 있어. 자 B의 D2도 볼게. 3은 뭐가 와야 돼? 자 D2까지 도달 시간 따져야지. 속도 2고요. 거리 1이네요. 그렇죠. 0.5 뭐 2분의 1은 상관없어. 더하기 네모가 오게. 지금 네모의 올 숫자는 얼마야? 2.5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점은 안 나왔으니까 정확히 몇 미리볼트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야랑 야 사이에 어느 점일 거란 말이지. 여기 B2. 그 점 안 나와도 쫄지 마세요. 점 찍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B의 D3. 3은 1 플러스 네모고 2겠죠. 자 B는 D3까지 전도속 5이니까 도달 시간 1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A의 D2의 점이 찍혀야 돼. B의 D3. 그래프가 조금 적을 게 많아지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비교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한 뉴런 내에서 볼게요. B만 볼게. D1, D2, D3 순으로 오죠. X좌표가. D1이 제일 크지. A랑 똑같지. 이건 그럴 수밖에 없지. 같은 뉴런데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자 이제는 뭐 해보냐면 우리 지금까지는 한 뉴런 내에서 어떤 지점을 비교했어요? 서로 다른 지점을 비교했잖아. A 내에서 D1, D2, D3를 비교했잖아. B 내에서 D1, D2, D3를 비교했잖아. 이번에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뉴런을 비교할 거야. 그러면 점은 같아야지. 이것저것 다 다르면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같은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여기서 서로 다른 뉴런에서 같은 지점을 비교했다라고 해봅시다. 같은 지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거리가? 그치, 동일하다. A도 D2 볼게, B도 D2 볼게 이러면 거리가 자학지점으로부터 둘 다 1cm인 지점이야. 그래서? 그럼 다시 여기 식으로 볼게요. 거리를 신경 쓰지 마. 그럼 뭘 신경 써야 돼? 속력을 신경 써야지. 거리를 신경 안 쓰면 뭘 신경 써야 돼? 속력을 신경 써야죠. 그럼 이때 속력이 빠른 뉴런
일수록 자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 같은 거리를 갈 건데 뉴런에서 이동 속력이 더 빨라 그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때? 그렇지 도달 시간이 짧아져 우리 다시 총 측정 시간 x는 막전이 변한 시간 도달 시간 y 플러스 막전이 변한 시간 z 도달 시간 y가 작아진 x가 일정할 때 z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커져야 됩니다. 막전이 변화 시간은 다시 그래프의 점이 어디에? 오른쪽에 찍혀야 돼. x 값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x 값이 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 점의 위치는요 어느 정도 예측이 문제 보자마자 탁탁 돼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숙련이 되면. 자 문제 내용부터 볼까요? 자학시험 가죠? 측정지역 다 똑같이 할 거지? 자 속도 누가 빨라? 속도 누가 빨라? B가 빠르지. 속도가 이 문제에 한해서 B가 A보다 빠르죠. 그럼 봐봐. 같은 점에 X좌표를 비교하면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같은 점에. 자, 그러니까 한 점은 같게 비교하는 거야. 뉴런이 다른 대신에. 그러면 D2 비교할게요. D2. B의 D2랑 A의 D2 점 봐봐. 누가 오른쪽에 있어? B의 D2. D3로 놓고 봐도 누가 오른쪽에 있어? B가 더 오른쪽에 있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때? 점의 위치가 같지. 왜냐면 자극 지점은 제외. 자극 지점은 제외지. 왜? 자극 지점 속력하고 상관없이 도달 시간이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잖아. 빠르든 느리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변수값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됐죠? 이런 것들 연습하는 거야. 이거 유리하고 수도 없이 하는 거야.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더 연습해 봅시다. 우리 3번째 예시가 정말 많아요. 이 모든 예시를 다 외운다는 느낌보다 예시의 내용을 핵심 내용들이죠. 비교했을 때 저런 것들을 다 협력한다는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 저걸 막 다 섞죠. 심지어 나중에 가면 뉴런도 다른데 점도 달라고 시간도 안 알려줘. 막 이런 게 이제 많단 말이에요. 아직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 3번째로 이번에는요 제가 조건을 좀 다르게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이 뭘 계산할 수 있게 드렸죠? 뭘 계산할 수 있게 드렸습니까? 그렇지. 막전이 변화할 시간을 막전이 변화할 시간 구한 거고 문제에서 여러분 뭘 찾아낼 수 있게 주냐면 도달 시간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게 준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달 시간을 찾아낼 수 있게 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속력이랑 거리가 다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고 빈칸 찾아내는 게 막전이 변화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역의 구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뭐 찾아내라. 그런 이야기. 자, 여기요 D1, D2고요. 자, D3고요. D4 하겠습니다. 뭐 간격은 일정하게 둡시다. 일단은 1cm 줄까요? 혹은 D4에 줬다라고 해봅시다. 자, 어디다 줬는지 안 알려줘. 이제 안 알려줄 거야. 하나씩 너네가 찾아. 조건을 조금 더 드려볼 테니까. 자, 이 중에 하나로 줬대. 자,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숫자는 거의 똑같아요.
외우는 건 아니야. 문제가 다르다고 했어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뭐 여기 1, 마이너스 54 정도로 줄게. 됐습니까? 자, 이때 총 측정 시간은 4ms일 때 잠깐만 계산이 4. 좋습니다. 자, D1의 막점이 값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D4의 막점이 값은 마이너스 80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막전이를 그냥 알려줘 버렸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정보를 분간하는 눈을 좀 키워야 돼요. 결국 우리가 시계 써야 될 건 뭐냐면 총 측정 시간을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지. 막전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막전이 변화 시간. 이건 문제 보통 주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 결국 문제 꼴에 x는 y 플러스 z잖아. xz에 대한 정보를 주고 y를 구해라. yz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요걸 구해라. 문제 꼴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줬잖아요. 근데 또 뭘 줬죠? 막전이를 주지. 근데 막전이가 막전이 변화 시간 아닌데 우린 이걸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시계 이게 필요하니까. 그럼 봐봐. 마이너스 50은 이 그래프의 무슨 값이에요? y 값이지.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써야 될 건 그래프의 x 값이지.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50이 넣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해됐어? 근데 마이너스 80은 저희는 하나 고정이지. 이해됐어? 이게 무조건 뭐야? D4인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뭐인 거야? D1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중요한 정보는 누굽니까? 사실? D4지. 여기를 D4면 안 되겠구나. D3라고 할게. 문제가 조금 잘못했다. 어쨌든 여기 D3. 그럼 보세요. 그럼 점의 위치를 그래프의 x값을 놓고 무조건 D3가 D1보다 우측에 있지. D1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무조건 D3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우리 뉴런 하나 나왔으니까 자극 지점까지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헷갈릴까? 자, 그래프 x 좀 천천히 갈게요. 그래프 x 값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막점이 변화 시간이 D3가 D1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막점이 변화 시간이 크다는 건 도달 시간은 어떻다는 거야? 오히려 작다라는 거지. D3, D1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도달 시간이 작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누가 가까워? D3랑 D1 중에? D3가 가까워. 이거 쓴 거예요, 이거. 거리가 가까울수록 막점이 변화 시간이 크다. D3가 막점이 변화 시간이 크니까 거리가 짧다. 여기에 순서로 쓴 것 뿐이지. 그럼 여기서 일단 찾았네. 자극 지점은 무조건 어딘가? D3가 D1보다 자극 지점과 가까워야 돼. 자극 지점 어디냐? D4겠지. 자극 지점 D1 아니면 D4라면. 근데 D1 점하고 더 가까워야, D3 점하고 더 가까워야 돼. 자극 지점 D4겠지. 자, 이렇게 X좌표를 이용해서 추론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극 지점 구했으니까 다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D3는 총 측정 시간 얼마? 4는 이겠지. 그죠? 근데 요번에는 거리는 알지만 뭘 몰라요? 이 뉴런의 속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도달 시간 구해 못 구해? 구하지. 네모였겠지. 됐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무조건 막점이 변화 시간 얼마여야 된다고? 3이어야 된다고.
더하기 3대. 그럼 이 네모값을 찾잖아요. 이 네모값이 얼마예요? 그럼 이게 속력분의 거리인데, 자, 거리를 알려면 자각지점을 구했어야 돼. 그러니까 자각지점 먼저 구한 거예요. 자각지점으로부터 거리 얼마입니까? D3까지 2 분의 속력이 여기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어야 되니까 이 네모값이 얼마라고? 2였어야 된다. 아, 이 뉴런의 속도는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찾겠지. 그럼 미지는 반복이잖아. 나머지 점까지도 반복. 그럼 반복만 하면 되지. 이제 1도 아니죠. 그럼 예를 들면 D1을 구한다고 치면 총측정식 어차피 4니까 4는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 변화 시간일 거란 말이야. 그럼 도달 시간 속도 2인 거 밝혔잖아요. D1까지 6cm네. 그럼 도달 시간 얼마니? 3 더하기 네모였으니까 네모 얼마였어? 1이잖아. 1이면 얼마야 돼? 마이너스 50이었어야 되겠지. 아, 여기 내가 적어놨구나. 사실 줄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0일 때 1인 거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D2도 똑같잖아. 4는 도달 시간 2 플러스 네모 이렇게 올 거고 여기가 2다. 그럼 여가 플러스 30이 될 것이다. 그죠? 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본 문제 위주로 좀 풀어봐줘. 그러면 조금 고난이도 문제 맛만 좀 볼까요? 교재 문제로 좀 풀까? 숙제한테 부담을 좀 주니까 다시 풀어봐야 되네.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A와 B의 지점 D1부터 D4가 제시되어 있다. 간격이 좀 들쭉날쭉하네요. 자각지점 D3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ms일 때 각 지점의 막전이 값을 나타내고 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림을 제가 그림 있을 테니까. B그림은 A랑 똑같은데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굳이 안 그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있대. 푸는 방법은 사실 다양한데 교육청에서 제일 요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A, B 똑같으니까 다시 안 그린다고 해서 자각지점도 똑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뭐 보냐면 표에 보니까 A와 B의 어느 지점이 나와야 돼? D, 2 지점이 나와야지. D2 지점의 막전이 값이 A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땡큐 공짜 끝. 왜? 이 두 점은요 좌표가 바로 결정이 돼. 고정이 돼버려. 자, 그럼 봐봐. 그래프 그런데 보든 말든 필요도 없어. 자, 여기가 A의 D2야. 여기는 뭐예요? 뭐예요? B의 뭡니까? D2입니다. 자, 그럼 결론 나와요. 또는 자, A가 점이 더 오른쪽에 있죠. 자, 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조금 빠른가? 이 그래프의 X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건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다. 그 말은 도달 시간은 짧다. 그 말은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는 이야기지. 맞죠? 이걸 이해해서 원리로 푸는 거예요. 노가다로 푸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어떻게 풀면 좋냐면 배웠던 걸 써먹으려고 하는 게 좋아요. 바로 답 내는 건 별로 안 중요해. 문제 나와있잖아. 속도 얼마 아니면 얼마래? 얼마 아니면 얼마래? 2 아니면 1이래. 나머지 이제 다 녹아가죠. 그럼 D1도 한번 볼래? 총 측정식 얼마래요, 여러분? 아, 이제 가려져 있긴 하구나. 아, 그럼 뭐 딴 데다가 씁시다. A의 D1 안 구해져 있잖아. 총 측정 시간 4잖아. 4는 D1까지 3cm잖아요. 그럼 도달 시간 얼마예요? 1.5. 그치? 더하기 네모 이렇게 오겠지. 네모 얼마야? 2.5겠지. 그럼 여기 막자니까 2.5 그래프에서 좌표 찾으면 되냐? 2.5 얼마야? 2.5 0이라고 되겠네. 그치? 막점이 0이거든. D2 끝났잖아. 4는 속도 2
2라며 도달 시간 D3에서 D2까지 가는데 몇 초? 몇 초? 1초 더하기 네모 얼마? 3 얼마? 마이너스 80 맞네. D3 4는 그 D3는 무슨 지점? 좌측 0 플러스 네모면 이 네모 자리 4 마이너스 70 그죠? D4 4는 2 플러스 네모 얼마? 2 얼마? 플러스 30 표만 볼까요? 표에서 여기가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되는데 1번과 2번은 D1 아니면 D4래. 그러니까 D3는 빼래요. N은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2번. 답 나왔네요. 그죠? 얘가 플러스 30이라며. 1번 A에서 플러스 30 나와있어요. D4. 1번이 D4. 뭐 답 찾는 거야. 이거 아니고. 계산만. 똑같이 얘는 B의 D1도 할 수 있겠어? 이제 노가다는 내가 안 해줘도 될까? 그치? 괜찮겠어요? 아직 잘 안 익숙해도 돼?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B의 D1? 4는 마지막으로 노가다 할게. 원래 노가다 다 너네한테 맡길 건데 B는 속도 1이나 하는 거 밝혀졌지? B는 속도 1이나 하는 거 밝혀졌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4초? 3초 그치? 3 플러스 네모였을 때 네모 값 해볼까 얼마? 1 됐어? 여기 얼마? 1 컴마? 마이너스 60이라고 밑에는 안 할게요.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연습하고 안 되면 또 이야기하세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하시고요. 한 문제만 딱 더 볼까? 15번 문제 하나만 봅시다. 15번 문제. 그치, 15번 문제.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15번. 문제 푸는 것도요. 최대한 좀 노트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고 노트랑 비교하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N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 A랑 B에 4개의 지점이 있고 자극 지점도 알려줬어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대? 가운데 뭐가 있대? 둘 중 한 신경에?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냅스가 있대. 어머나 이렇게 된 놈이 하나 있대. 한 놈은 일자로 가네. 근데 이게 A인지 B인지 모르겠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둘 중에 한 놈은 시냅스가 있대. 여기에 시냅스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놓는 상태지. 그럼 여러분 시냅스의 이 역할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가요 3cm라고 해요. 여기까지 3cm. 그치? 여기서 다음 뉴런 출발했고요. 여기서 3cm. 자, 근데 여기 뉴런과 여기 뉴런 다른 거죠. 여기 시냅스가 있잖아. 뉴런이다면 뭐가 다를 수 있어? 속도. 그렇지, 속도가 다르지. 그럼 여기 속도를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려? 3초. 자, 여기 뉴런은 속도가 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려? 1.5초. 즉 총 몇 초 걸려야 됩니다. 4.5초가 걸립니다. 근데 이 시냅스에서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축상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 세포막이 융합해야 되고요. 그때 신경전달 물질이 튀어나가야 되고요. 튀어나간 놈이 나트륨 통로 열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지연 시간이 발생해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시냅스 동그라미 치고요. 지연 시간을 발생시킨다 정도만 적어놓을게요. 이런 문제들은 다음 주에 좀 많이 풀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지연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둘 중에 한 놈만 있대. 한 놈은 시냅스가 없고. 그 다음에 A와 B의 D2의 자극 줬고요. 총 측정 시간 4로 놓을 거고. 오른쪽에 표 있네요. 뭐 숫자 얼추 나와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다음 조건 볼게. A와 B에서 신경 자극선도 속도는 각각 2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앞 문제랑 보면 139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 12번에 A와 B의 속도는 각각 1과 2 중 하나라고 되어 있지. 자, 이 말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15번에서 보면 그냥 뭐예요? 각각 2와 1이다 인 거지. 그럼 A의 속도가 그냥 2라는 말인 거야. 요거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의 자극 전도 속도는 같대. 아, 쌤은 여기를 1로 놓고요. 여기를 2로 놨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똑같대. 둘 다 뭐 1이면 1이래. 됐지? 이 문제에서는 똑같아. 지연 시간 정도만 계산해라. 자, 그럼 봅시다. 저를 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시냅스를요. 없는 쪽을 먼저 봐야 돼. 그 시냅스 없는 쪽을 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시냅스 없는 쪽을 봐라. 시냅스 이 그림에서 시냅스 없는 쪽을 봐라는 게 무슨 말이야? D1 쪽을 보라는 거야. A랑 B 중에 어디에 시냅스 있는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림이 요 중간이 가려져 있는 요가 D1이고 야가 D1이고 N은 뭐야? D2지. 그지? 그리고 이 뒤에 D3랑 뭐 D4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D3, D4가 있는 거잖아. 그럼 확실히 자극을 D2에 줬잖아. 그럼 D1까지 가는 데는 여기 시냅스가 있든 말든 시냅스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니까 시냅스 없는 쪽부터 봐야 돼요. 그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응? 변수 없는 쪽을 먼저 푸는 방법이야. 다음 A의 D1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간격 나와있니? 간격 다 1이에요. 간격 다 1에. 여기는 시냅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총측정 시간 얼마나? 4는 A 속도 얼마? 2. 그럼 도달 시간 1 플러스 뭐가 와야 돼? 네, 뭐 여기 3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80이야죠. 나와 있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B의 D1을 봐야 되는 거야. B도 마찬가지. 4는 속도 1이라며 거리 2잖아요. 뭐 플러스 뭐가 와야 돼? 2 플러스 네모고 네모에 2가 오겠지? 그럼 그래프에서 2 칸 얼마 지나는데? 플러스 30. 이게 코에 있는 동글뱅이 변. 찾았네? 뭐야? 동글뱅이 30. 그쵸? 이쪽을 변수 없이 풀어주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좀 너무 쉽긴 하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는 시냅스를 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조금 쉬우니까요. 조금 센스 있게 풀어보면 B랑 A 찾았지. 이 그림 기준에서 자극 지점 어디냐? D2지. 근데 잘 보세요. D2로부터 대칭인 점이 있어. 어디야? D1과 D3가 대칭인 관계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둘 다 어차피 몇 센치니까? 2cm니까. 그러면 거리가 똑같으면 도달 시간이 어때야 돼? 각 점까지 같아야 되지. 그럼 막점이 변화 시간 어때야 돼? 같았어야 돼. 여기서 막점이가 같았어야 한단 말이야. 그죠? 조금만 센스 있게 풀어봅시다. 근데 우리 방금 B에서 동글뱅이 B값 구했잖아. 얼마였어? 플러스 30. 근데 D3에서 얼마야? B는 플러스 30과 0이니까 일치하지 않네. 그럼 변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B의 시냅스가 있는 시냅스 없으면 대칭 관계였으니까 똑같았어야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까 시냅스는 뭘 발생시킨다고 했나? 지연 시간을 발생시키자. 문제 푸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딱 전 이 개념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가 B의 어디예요? B, D, 1. B의 D1. 근데 B의 D3점은 0mm로 쓰지. 자, 계산하지 않고 풀어요. 계산하면 쉽게 풀리거든?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D3는 여기 왼쪽의 점일까 오른쪽의 점일까를 한번 추론해볼게. 잠깐 시간 드릴게. 계산 안 해보고요. 그냥 여기만 보고 풀 수 있어야 돼. 이 내용과
이것만 이 내용과 이거 점이 봐봐 여기 왼쪽에 점 찍히는 거 혹은 여기 오른쪽에 점 찍히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해봐 D2에서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야. 그치? 자 B 기준으로 볼게.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도 가봐야 돼? D2에서? 여기 봐봐 여기 쭉 이것만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어디까지도 가봐야 돼? D2에서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도달 시간이. 무조건 누가 더 길까? 여기가 길지 얼마나 길지 모르죠. 근데 뭐가 발생했어요? 지연 시간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럼 도달 시간이 기니까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은 걸린 시간 이게 도달 시간이니까 이게 왼쪽이 짧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 D1이 D3보다 오른쪽에 점이 찍혔어야 된다고요. 그럼 D3 점은 어디여야 돼? 왼쪽 여기여야 된다고. 문제에서 이거 물어본다고요. 문제에서는 이 D3 점은 탈분극이다 제분극이다 이렇게 물어봐. 왜 점이 왼쪽이면 탈분극이고 오른쪽이면 뭐야? 제분극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0일 때 왼쪽일 때 0이면 얼마이지? 시간이? 일정한 간격이네요. 얼마입니까? 1.5죠. 그럼 다시 시간 없어서 요거까지만 할게. 자, 이게 B의 D3를 보면 더라. 도달 시간 몰라요. 아, 속도도 알고 거리도 아는데 대체 왜 도달 시간을 모르나요? 이 D2에서 D3까지 가는데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연 시간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야.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휴게소 들렸어. 중간에 얼마나 늦었을까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상황마다 다르지. 지연 시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빈칸이 된다고. 더하기 대신에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 점이 왼쪽인 걸 통해서. 그럼 이때 뭐가 와야 돼? 1.5가 오고. 총 측정 시간 4였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2.5가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 시냅스가 없다면 D2에서 D3까지 몇 초 걸렸어야 돼? 2cm면 비속도 1입니다. 도달 시간 얼마야? 비속도 1이잖아. 2초여야 되지. 근데 실제 도달 시간 얼마로? 2.5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잖아. 뭘요? 지연 시간. 그럼 지연 시간이 얼마인 걸 알아? 0.5인 걸 알게 되지. 아, 시냅스 때문에 0.5가 더 늦어졌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럼 B의 D4만 한번 볼게요. A는 시냅스 없으니까 공짜죠. A는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자, B의 D4 4는 이렇게 오겠지? 자, 시냅스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속도 1이고요. 거리 얼마예요? D4까지 거리? 총 4지? 근데 도달 시간이 4가 아니라 4.5였어야 된다고. 이거 4 플러스 0.5였어야 된다고. 시냅스 때문에 이거 있으니까. 여기 좀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왔네. 그럼 봐봐. 이 뒤에 더하기 네모값이 오겠지. 네모값에 들어갈 숫자 얼마야?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4초 후에 측정할 건데 도달하는 데만 몇 초 걸린다고? 4.5초.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 도달도 못한 거야. 그럼 여긴 무조건 분극이에요. 이 숫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분극. 그러니까 그래프에 점을 못 찍죠. 여기에 찍히겠지. x값이 음수니까 여기에 점 찍힐 거야. 무조건 분극이 된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풀어왔던 거랑 방식들이 다 어때요? 많이 좀 다르죠? 그래프 뭐 점 찍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첫 주 치고는 모두 그래도 눈동자가 정상이야. 보통은 자극이나 유전 쪽 첫 주 수업하면 수산시장 온 것 같은 눈동자들인데 다들 무난해 보이거든요. 혹시 어려운 거 있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고 이번 주는 여러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자, 뭐 하냐면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보기 하고 교재 꼴랑 141쪽까지 풀어보기. 오케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지? 124쪽부터 빈칸 쪽 채우고 141쪽까지 교재 한번 꼭 풀어보세요.
하고 이번 주는 첫 주니까 테스트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 끝나고 배운 거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난이도는 수업 중에 풀었던 예제 정도에 쪼지 마시고 여기까지 합시다.